자, 주식약국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저희 시조새가 아니라 저희 채널 유튜브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종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새뚜기님께서 대웅 평당 43,000원 100%. 어유 예. 몰빵이네. 예, 이 100%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가. 몰빵이라 이게 다뤄야겠다. 근데 내용을 제가 일단은 써주셨더라고요. 코로나 치료제 코비블록,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팩스프라진, 나보탑, 보톨리늄 톡신 나보탑, 당뇨병 치료제 이나보글리플로진 등등 각종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와 임상실험 승인, 수출 계약 등등. 이게 투자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등을 보고 투자했는데 점점 멘탈이 약해집니다. 중장기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몰빵을 해서 그런지 힘드네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 위에 보면 코리아 센터도 봐주세요라고 에이지님께서 이거 대응 보면서 코리아 센터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이 내용을 두 번이나 다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대응 보고 코리아 센터도 같이 보겠습니다. 코리아 센터는 예, 지금 보면은 요때 사실 저는 이때 저 코리아 센터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이 종목을 좀 이제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뭔가 매집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락은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상황이 안 좋아서 하락을 한 거예요. 코리아 센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철저하게 방 PD의 관점입니다. 예, 이 종목은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다만 이 종목은 사실 얘가 이 스토리가 주는 게 너무 안 좋아요. 이 음봉, 요 꼬리 달린 음봉 그 이후에 상승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음봉 갭 상승 후 음봉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얘는 사실은 신호가 나오면 그냥 팔고 신호가 나오면 팔고가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분명히 상승은 한다. 다만 우리가 이거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조금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선을 좀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약하게. 그러니까 이 선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얘를. 그래서 일단은 매집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6까지는 부딪힐 수 있을 것이다. 기다려봐야 된다. 물론 이제 단가가 아까 에이지님께서 얼마에 사셨는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다뤄주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예,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얘는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 센터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내 입장에선 사실 이미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코리아 센터는 나는 솔직한 얘기로 버린 종목이라서 그게 이제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올라가야 될 뉴스를 그 발표를 해놓고 그 다음 날 보면 갭 상승해놓고 그냥 확 밑으로 빼버렸단 그렇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우리가 뉴스를 못 믿고 그리고 호재를 못 믿는다 그러면 그럼 뭘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까 지금 뭐 방 PD가 매집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결국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뭐랄까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 신호를 우리가 이 회사 자체에 뭐 무슨 내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객관적인 신호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신호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종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어려운 종목에 우리가 굳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차라리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그때도 아예 과감하게 이번에도 만약에 갭상승하고 음봉 나오면 그게 아마 나는 5월달 요거였던 것 같은데 요거였던 것 같아. 근데 이때 이날 아닌가요? 이날? 이날은 며칠 전인데? 이때였나? 며칠 전이었나?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우리 코리아 센터 한 게 꽤 오래된 것 같아. 근데 맞아요. 그때도 뭐 무슨 어디야 저 페이스북인가 어디하고 뭘 해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협업진흥중. 협업 진행 중이라고 아예
저 뉴스로 크게 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상승해놓고 그냥 밀어버렸잖아. 우린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또 그런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이 회사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향후에 이제 말한 대로 이제 뭐 저런 고점들을 지켜준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럼 뭐 밑에서 사야 된다는 개념인데 사실 하방이 얼마만큼 견고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현재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그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나쁜 뜻이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고 나로서는 뭐 얘기할 이미 그때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이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대응 측면에서 생각하면 반등 나오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 내 입장에서. 그것도 뭐 반등 나오면 정리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일단은 반발이 아닙니다. 어차피 각자 의견이니까. 각자 의견. 저는 이커머스에서 코리아 센터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시장이 주목은 하고 있는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그러니까 회사 자체를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주가를 못 믿겠다. 주가를 못 믿는 거지. 뭐 그런 내용인 거기 때문에 각자 뭐 판단이라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기다릴 거면 기다리는 거고 대신에 동일한 의견은 있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진입을 할 건 아니다라는 측면인 거죠. 코리아 센터는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걸 하고요. 대웅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대웅은 그 지주사잖아요. 대웅제약, 우루사, 지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우리 아까 세뚜기님이셨나? 근데 세뚜기님이 그분이 그 막 내용을 좋은 내용을 써놨더라고. 무슨 이제 뭐 그 치료제 개발 뭐 그런 부분에 자세하게 이렇게 제약 그 이름까지 약품 이름까지 해가지고 자세하게 써놓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써놨으면 대웅 제약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대웅을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자, 언제 샀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약간 요때 산 것 같습니다. 그거 올라갈 때. 저도 사실 이때 이거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살까 말까 되게 흔들렸어요. 결국은 저는 뭐 하진 않았는데 이때 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가만 있어. 그러면 결국은 대웅 제약을 한번 대웅 제약을 봐야지. 차트가 좀 약간 다르네요. 다르고 오히려 대웅 제약은 그래도 조금 한번 지켜볼 만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주회사가 지금 아직 물론 그 대웅도 내가 살펴보니까 그 어떤 가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싸다라는 측면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이따가 내가 이제 그 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저번에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지주회사가 그렇죠. 왜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분한테는 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 이게 그 우리가 어차피 약국이니까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 처방을 내릴 수가 있잖아. 나는 지금 이 금액으로 바로 대웅제약으로 갈아타라. 차라리. 대웅 제약으로 따라 갈아타라. 그럼 뭐 어차피 손실 이득 개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대웅 제약으로 갈아타라. 방금 얘기한 게 그 얘기한 어떤 그런 금액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제약의 어떤 그런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라리 이게 지주회사에다 놓지 말고 제약으로 사업 자회사로 갈아타라 이런 얘기를 나는 하고 싶어. 사실 저는 약간 이제 차트를 좀 벗어나서 주식을 벗어나서 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좀 대변해 볼게요. 실수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에 그렇지. 대웅 제약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실수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고 대웅에서 쇼부를 보고 싶은 거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말씀 듣자마자 갈아타라고 하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와 내가 잘못 샀구나. 근데 인정하고 싶진 않으니까 나 어떻게든 여기서 해결을 할 거야라는 생각이 딱 저는 들었거든요. 제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뭐 일단은 처방이신가요? 갈아타라가? 나는 사실 여기서 지금 고민할 게 아니고
이게 대웅이 지금 근데 넘어야 할 사안이 좀 있어. 넘어야 할 사안이 있어. 왜냐면 지금 아까 나보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이름이 이 발음이 잘 안 돼. 보톨리늄 톡신. 우리가 뭐 그 보톡스라고 하잖아. 네네. 보톡스 맞는다. 이제 주름 개선한다 그래갖고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보톡스에 대한 그 메디톡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야.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대부분이 알고 있지. 뉴스화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26일 날 대웅 본사가 또 검찰에서 그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보톨림 톡신, 그러니까 메디톡스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 아니면 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3월달에 이 대웅에다가 그러니까 대웅을 가지고 검찰에다 고발한 게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문제 때문에 지금 되는 걸 텐데 뭐 설왕설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런 악재들이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하지 않았어. 네. 이런 측면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고의 세월을 뭐 어떻게 됐든 견뎌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주회사 할인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어떤 그런 진폭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업회사로 가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대웅에서 아까 지금 참 네.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실수를 만회하는 데 있어서 대웅 제약을 활용해라. 이런 측면에서 나는 처방이야. 그러니까 대웅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대웅 제약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야, 이게 실수가 아니야.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니. 그러면 이게 같은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진폭이 한 3분의 1 정도로 진폭이 낮은 쪽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거에 대한 그 손실 만회를 그 진폭이 더 큰 사업자 회사로 가라. 이런 측면에서 내가 조언을 하는 거라고. 잠깐만요. 저는 기업 계열 잠깐 볼게요. 이게 볼만한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우, 회사는 엄청 좋아.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 지금 어차피 대웅이잖아요. 이게 지주사잖아요. 이거 지주사. 연결된 부분. 연결된 부분이니까 사실은 주가에 대한 신뢰가 뭐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없네요. 자, 저는 사실 좀 어렵게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일단 팝니다. 매도. 전 매도 사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저는 차트만 보고, 그리고 이거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기운 빠지거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버티면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예, 물론 지금 다시 뭐 코스피가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자, 금리는 0.25% 올라갔고 미국보다 먼저 올렸고, 그리고 B2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저는 계좌를, 왜냐면 이분이 100%를 지금 투자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기다려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소장님 근데 오늘 오시기 전에 홍콩 영화 보고 오셨나요? 이거 일부러 세우신 건가요? 응? 이게 세워져 있었어. 이런. 아니 이게 약간 주윤발 하얀 가운 입고 총 쏘는 느낌. 모자 하나 줘봐. 분위기 한번 잡아볼게. 네. 모자 없어? 모자? 아니 갑자기 길이 세워져 있길래. 가만 있어봐. 이거 요즘에 자, 이 대웅이라는 회사라기보다는, 이 대웅이라는 회사도 그렇지만 이 지주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이분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지주회사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지주회사에 대한 개념을 몇 번 얘기했잖아. 일단은 지주회사가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가치보다 훨씬 싼 값으로 할인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차에 네. 새뚜기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본인한테는 안타깝지만 다른 우리 주사위 채널 내지는 주식 약국 그 시청자분들한테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를 위해서. 아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깜빡 잊고 그걸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보자고. 지금 대웅 제약이 있고 대웅이 있어. 그럼 대웅 제약이 일단은 가령 100% 자회사라고 하면 그 대웅 제약이 100억이야. 네. 근데 지금 특히 대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고 자회사 그냥 순수 지주회사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자회사가 벌어주는 그 네. 수익 그리고 또 로열티라는 건 이게 대개 지주회사가 어떤 걸로 수익을 삼냐면 그 대웅이라는 그 브랜드를 쓰는 사용료 그리고 이 대웅 제약에서 나오는 그 배당금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삼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대웅이라는 지주회사의 가치는 뭘로 평가를 해야 되냐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그 한 10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받았다. 네. 그럼 그 100억을 가지고 가치를 산정해야 되는 건지 로열티를 뭐 한 50억을 더 줬다. 그럼 150억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회사인 대웅 제약이 지금 뭐 가령 시가총액이 1000억이야. 그러면 1000억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네. 100%니까. 네. 그럼 어떻게 했어? 어떤 거를 그 이 대웅이라는 회사의 가치로 삼아야 되느냐? 기준 가치로 삼아야 되느냐? 자, 요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굉장히 헷갈리잖아. 근데 봐봐. 대웅의 가령 주주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대웅의 주주가 뭐 대우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서. 네네네. 응? 대우라는 회사를 갑자기 상장했어. 근데 100%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 대우라는 회사는 뭘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해야 돼? 그럼 이게 만약에 1000억인데 네. 이 1000억을 인정해줘라. 왜냐면 1000억의 가치를 얘가 100%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1000억. 그러면 얘를 100% 가지고 있는 대우라는 회사가 있어. 그럼 얘도 또 100%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해줘라. 그러면 1000억짜리 회사를 가지고 얘도 1000억. 얘도 1000억. 그러면 1000억짜리 하나를 100% 가지고 있어서 이제 말이 안 되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3000억짜리 회사 전체적으로 3000억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1000억이라는 거를 이쪽에다가 카운팅을 하면 자산 가치로 인정해달라 그러면 2000억이 되는 거야. 이를테면.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이미 1000억 한번 카운팅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네. 지분 가치를 인정해줬잖아. 그러니까 네. 지분이 아니라 자산 가치를 인정해서 1000억인데 네. 이 1000억을 10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쪽도 1000억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럼 2000억이 되잖아. 순식간에. 제3자가 또 하나 있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네. 그럼 따다닥 하면 3번에 걸쳐서 두 번 더 이 자산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단 그렇죠. 말이야. 네. 이게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지. 그래서 대개의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주회사만 상장하고 사업회사는 상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하지만 구글하는 이 구글에서 매출을 일으킨 구글로 상장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상장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돈 버는 쪽은 따로 있고 지주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 나중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 자본주의로 가려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사업회사를 그 자꾸 지분은 전체를 매수를 해갖고 매수 청구를 해가지고 그 지분을 다 사들여갖고 지주회사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하자면 좀 긴데 이를테면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M&A를 하더라도 지분으로 교환을 해갖고 회사를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해라는 게 일부 지금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런 거에 요구야. 300조 이렇게 현금이 있으면 그걸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갖고 그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 자사주로 다른 회사를 사는 거지. 삼성전자의 자사주로. 이 좀 말이 복잡해졌는데 지주회사라면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주회사라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네. 사업이 있어야 돼. 자기 주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사여야 한다. 그래야 카운팅을 그러니까 덜 받는다. 그렇지. 할인을 덜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뱅크가 떨어져 나오고 카카오페이가 떨어져 나오면 그렇죠. 카운팅이 이제 점점 그러면 이 지주사 할인을 받는 거야. 카카오는 없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그러니까 없었는 게 아니라 IPO를 기업 공개를 하기 전까지는 좋은 회사지만 이거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만큼 매출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결 매출로 다 되니까 수익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가의 이 뭐랄까 인정 가치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이미 시장에서 한번 인정해줬잖아. 카카오뱅크를. 그럼 대웅도 마찬가지로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뭐 이런 자회사들을 다 인정해줬잖아.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가 있다면 이제 이런 건 또 카운팅을 받을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좀 그 부가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 이런 관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차트를 보면서 얘기했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될 바에는 아까 얘기한 부분이 다 대웅제약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대웅제약을 사셨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보고 샀을 거면. 투자 포인트가 지금 어긋났다는 거야. 그 재료였으니까 그 재료에 맞는 회사를 샀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지분을 샀단 말이야. 지주회사 지분을 샀단 말이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방 PD는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또 그 세뚜기님의 투자 포인트를 좀 살리려면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방 PD는 어떻게 보면 대웅이라는 회사 자체를 보고 판단한 거라면 그 회사랑 100% 투자했다라는 그거를 믹스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위험하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방 PD는 지금 얘기를 해준 거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투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투자 포인트에 적합한 회사를 샀어야 되는데 거기에 딱 맞는 싱크로율이 100%인 회사를 샀어야 되는데 왜 싱크로율이 한 20%인 회사를 샀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어긋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포인트였다면 그거에 맞는 대웅제약을 샀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한 발 떨어져 있는 빗겨나 있는 대웅을 샀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웅을 샀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싸니까 한올바이오파마도 사고 싶고 대웅제약도 사고 싶고 자회사들이 다 사고 싶은데 나는 그걸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여러 개를 사고 싶은데 그거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 대웅을 사는 게 맞지. 근데 그게 투자 포인트가 지금 틀렸다는 거야. 네, 딱 이해했어요. 왜 사느냐에 대한 그 Y에 대한 질문에 그 답이 나오면 연결되는 내가 투자해야 되는 회사는 정해져 있는 거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차에 사실 뭐 손해 본 거는 손해 본 거고 이번 차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투자 포인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썼어야 되지 않냐.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나의 관점인 거죠. 이 세뚜기님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주신약국으로 그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다뤘었는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렇지. 애청자 분이셔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이게 복잡한 부분이 있고 잘못 얘기하면 또 웃긴데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그 뭐 좀 괴로우시겠지만 요 핀트가 어긋났으니 요걸 바로 잡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근데 사실 뭐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을 때가 뭐 실수를 인정하는 게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게 거쳐야 되는 또 하나의 관문이지. 관문이에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하고 해야지. 이런 게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은 진짜 더 주하이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세뚜기님은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투자 포인트를 이어가시려면 대웅제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가든 안 가든 저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왜냐면 너무 100% 너무 100% 많아요. 너무 많아요. 비슷하지만 좀 아니 완전 다르네요. 이건 비슷하지도 않고 완전 다른 형태의 처방이 나오긴 했는데 한 가지 비슷한 걸 찾자면 지금 현재는 위험한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처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오늘 코리아센터랑 이 대웅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특히나 이제 그 지주사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지
투자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또 예,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저는 일단 시청자를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지주사에 대한 관점이 하나 살짝 또 열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매주 소장님의 어떤 말씀에 좀 배워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왜 그러셔? 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속으로만 할게요. 속으로만. 수가 이거 붙는 거야? 아무튼 오늘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